강에 보시면 지금 가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가축법을 좀 이해하시려면 아까 아랫부분에서 이거 설명했던 바로 요거. 자, 일반적 연역법이 지금 일반적 어떤 규칙, 보편적인 규칙으로부터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연역법이 되는 거고. 자, 귀납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 사례로부터 그 하나하나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규칙을 일반적,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내면 이것은 반대로 귀납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귀납법은 모든 사례들을 다 구체적 사례를 다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류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축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가축법인데 이미 그 결과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어떤 환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살인사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 결과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어떤 정황들을 살피거나 아니 그 환자가 죽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 같은 경우를 관찰 그 사람이 어떤 부검을 해보거나 이걸 통해서 그 이유 왜 그렇게 됐지? 그 과정이나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가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탐정소설 또는 어떤 의학에서 의사들 같은 경우가 어떤 시체 같은 거 부검해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 사인을 지금 밝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가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보면 들어갈게요. 자, 지금껏 알려져 있는 어떤 지식과 관념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특이한 현상이 관찰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설명을 모색하려 할 겁니다. 아까처럼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 죽었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이 왜 죽었지? 시체를 부검하는 이 부검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소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질식사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자, 그래서 이 가축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바로 개연적 추론입니다. 자, 여기서 가축법이란 말은 자, 가설적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론이에요, 말 그대로. 가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정황을 살펴가지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도출해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도출되는 결론은 어떻게 된다? 자, 이 그럴 법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데 가축법을 정립한 사람은 바로 이 퍼스입니다. 퍼스는 다음에 논증을 사례를 들어 가축법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자, 책상 위에 한 움큼 하얀 콩이 놓여 있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없었던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학교 갈 때까지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갔다면 자, 이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한 움큼의 콩은 이건 분명히 특이한 현상이 될 겁니다. 이걸 관찰했어요. 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 옆에 놓인 자루를 봤어요. 그럼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자, 다음과 같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결론하고 이 결과는 다른 말입니다. 자, 결과는 어떤 구체적인 특이한 어떤 사실, 이 자체가 바로 결과가 되는 건데, 자, 책상 위에 콩들이, 하얀 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고, 결과, 사실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자루에 들어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자, 이게 규칙에 해당이 돼요. 규칙. 그리고 이 콩들은 결국 이 자리에서 나왔어 이러한 사례, 바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위에 결과라고 했고 아래는 지금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야? 바로 뭐예요? 이 맨 마지막 디귿이에요.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든 걸 가설을 세운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를 알리바이를 지금 조사를 해보겠죠?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책상 위에 있는 결국 이 하얀 콩들은 결국 이 자루에서 나왔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론의 출발점인 결과는
자, 관찰된 사실, 바로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으로서, 자,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가 되고, 자, 바로 이 두 번째 니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가설 내지 가정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참임이 전제가 될 때 수긍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옳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자, 관찰된 사실은 바로 이 책상 위에 있는 콩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바로 어떤 거? 이 니은과 결합됨으로써, 자, 이 가설과 이제 결국 어떻게? 이것과 결합됨으로써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국 이때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는 말은 기억이 결국 니은의 사례로 이렇게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책상 위에 놓인 이 콩을 보고 나서, 자, 이걸 기억 다시로 제가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에 자루를 보고 그 자루 안에 있는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바로 이게 니은 다시가 되고, 자, 그러면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자, 책상 위에 있는 하얀 콩은 결국 이 자루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이라는 바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콩이 여기서 누가 여기서 이걸 꺼내다가 여기다 올려놨군.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퍼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가축법의 특징을 구체화했는데,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는 것. 달리 하면 일반적 법칙이나 규칙으로부터, 자, 구체적 사례에 이걸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이걸 분석 추리이자, 또는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바로 해설적 추론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어디 일반적 규칙 범위 안에서 이것이 결론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은 여기서 형성되지 않아요. 자,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한 종합 추리이자, 자, 다시 보시면 특정한 사례, 바로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가 이끌어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도출한 종합 추리이자 부분에서 전체 또 특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향하는 확장적 추론으로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아까 오류의 가능성 이야기했었죠? 모든 사실들을 다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오류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퍼스에 의하면 이 가축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해서, 자,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자,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위에서 말하는 이 확장적 추론과 아래에서 말하는 확장적 추론은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위에는 부분에서 전체, 특수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향한다는 면에서의 확장적 추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가축법에서는, 자, 가축법은 하나의 어떤 유형의 사실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의 유형을 도출한다는 면에서 여기서 확장적 추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축법은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새로운 유형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귀납법은 결국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아까 우리 A, B, C, D 여러 가지 무한한 어떤 경우가 수가 있으면 이 중에 A, B, C라는 어떤 우리가 유사한 사실의 집합을 추론해낼 뿐, 자, 거기에 반해서 가축법이야말로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진정 확장. 왜?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새로운 유형들을 거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자, 의사가 이런 어떤 그 사인을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A, B, C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찰로부터 어떤 가설을 하고, 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나 봐. 그래서 어떤 누구를 범인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 똑같은 어떤 범인이 똑같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똑같은 의도로 해갖고 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자, A라는 사람이 결국 아니라면 B라는 사람이 더 의심되고 다시 C라는 사람이 의심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한 여러 가지 어떤 범임의 정황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더 점점 지식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축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이 규칙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가축법이라는 것은 가설적 추론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어떤 규칙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 퍼스는 자연 법칙 또는 일반적 진리와 함께 자 경험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바로 이 경험 이것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 규칙하면 연역법에서는 어떤 자연적 법칙 내지 일반적 진리만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축법에는 이 경험까지를 더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 가축법의 규칙 범주에는 결국 뭐까지 자,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당연하게 위에는 자연 법칙이나 일반적 진리도 포함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됐으면 시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겠고 자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결합은 이 둘이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이는 바로 논증이 다루는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가축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 반드시 자, 어떤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한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의해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우리가 판단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자, 이상의 귀납이나 어떤 연역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퍼스는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자 믿음의 상태를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축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라고 했고요. 자, 가축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탐정의 추리에까지 널리 지금 활용되는 자, 바로 이러한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고 자, 이는 그간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자, 추측의 과정에서 논리성을 부여하는 이런 평가, 자, 이런 이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